안녕하세요.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조사한 크리미널 로그층의 발표를 맡게 된 1학년 7반 8번 김현규라고 합니다. 먼저 도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비행은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범죄라고 하면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의 비중은 두 부분에만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유형의 범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촉법소년, 즉 청소년들의 범죄에 청소년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는 제도에 의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죄책감 없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온라인의 비대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속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 유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 범죄 중 스마트폰이 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라고 생각되어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종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영상 매체, 2번 SNS, 3번 게임, 4번 음악, 5번 금융입니다. 1번 영상 매체입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하게 말해서 가짜 영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도록 AI 기술을 이용한 교묘한 짜깁기로 사람들에게 가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좋지 못한 방향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좋은 방향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 팀이 강조하고 싶은 문구입니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입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복제물, 복제물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합니다. 청소년들은 보다 위험하게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 성범죄가 중진인지 잘 모르기에 이러한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SNS입니다. 사이버불링. 사이버불링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인이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이버불링의 예시로는 원스 단톡방 타그룹 비방 사건, 아이돌 비하 내용 공개 사건, 블랙핑크 리사 인종차별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로는 원스 사이버불링이라는 해시태그가 여러 국가의 디지털 실시간 트렌드 상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스 단톡방 공론화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SNS의 특징인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비대면성 등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제력이 완전하지 않기에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중독.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 증상과는 달리 폭력적이지 않기에 중독보다는 과다 사용,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과,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뇌를 MRI 촬영한 결과 우측 지상이 발달하였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우측 지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적 자극을 처리하는데 이는 논리적보단 무논리적인 상태입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는 지극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상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소위 현피를 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에 보호자의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4번 음악 어플입니다. 불법 음악 앱 사용. 최근 음악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불법 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중입니다. 음악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리로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이 있습니다. 전문가 성인에 비해 저작권 관련 지식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범죄의 울타리 안에 가둘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청소년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금융입니다. 금융 범죄에는 피싱, 스미싱, 파밍이 있습니다. 먼저 피싱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은 개인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트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후 피해자가 내용 속 주소를 클릭하면 그 즉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범행에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두 번째, 스미싱입니다. 무료 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 속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게 수익 결제 또는 개인 또는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진 수법입니다. 마지막, 파밍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페이지를 조작하여 감염시키고 피해자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 후 피해 유발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단입니다. 청소년은 이미 학교에서 금융범죄 입항 교육을 받고 있으나 아직은 그 금융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선후배 사이, 친구 사이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